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2020년 3월 26일 새벽에 새로 출시한 오토캐드 2021 버전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신기능에 대한 정식 가이드북이나 설명하는 내용이 PDF 파일로 제대로 나온 게 없어서 마지막 베타 버전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할 텐데, 전체 내용은 오토캐드 2021 버전의 도움말, 새로운 기능에 쭉 설명이 돼 있는 것도 참고를 했으니까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2021 버전의 도움말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2020 버전이 왼쪽에, 2021 버전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입니다. 일단 처음 보면 테마가 조금 바뀌었어요. 일단 창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창의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큰 차이 나진 않지만 이 정도 디테일에 신경 쓰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 요 A라는 거 아이콘 조금 바뀌었고요. 리본 메뉴 색깔, 여기 빈 공간에 있는 게 원래 어두운 색이었는데 밝은 색으로 바뀌었다든지 요런 게 디테일하게 조금씩 바뀌었는데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추가된 기능들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추가된 건 없어요. 2020 버전에서 블록스 팔레트, 인서트 명령으로 이 팔레트 창을 띄울 수가 있어서 조금 작업하기 편해진 면이 있는데, 2021 버전에서는 이 정도로 크게 바뀌었다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조금씩 수정됐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할 건 트림과 익스텐드,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죠. 트림과 익스텐드가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선이랑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2020 버전 우리가 기존에 사용할 때에는 트림이나 익스텐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절단 모서리를 선택을 해줬어요. 그런데 보통은 절단 모서리 선택 안 하고 그냥 엔터 눌러서 클릭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점까지 잘리도록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죠. 한 개씩 선택하기도 하고 드래그해서 영역으로 잘라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 버전에서는 이게 바뀌었어요. 자, 트림 기능을 실행하면 그냥 잘립니다. 그냥 잘려요. 엔터를 한 번 더 누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모드라는 게 빠른 작업이란 모드가 추가됐거든요. 기본 설정이 이 빠른 작업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서 일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하려 그래도 원래는 영역으로 선택되던 게 펜스 옵션으로 이렇게 선택됩니다.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게 바뀌었어요. 습관처럼 트림 누르고 엔터 2번 누르시던 분들은 처음에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옛날처럼 바꾸냐, 모드가 새로 생긴 거니까 모드라는 옵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게 빠른 작업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으로 스탠다드로 바꾸게 되면 옛날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모드를 바꿔놓고 트림이라고 사용하면 옛날처럼 옵션 창도 바뀝니다. 영역으로 선택이 되고요. 요게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환경 변수가 추가가 됐죠. 트림이랑 이 인터페이스는 익스텐드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트림, 익스텐드, 모드라는 환경 변수가 생겼어요. 요게 0번으로 돼 있으면 표준, 옛날처럼 작업을 하는 거고, 1번으로 돼 있으면 새로 생긴 빠른 작업이란 모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조금 바뀌어서 옛날부터 습관처럼 사용하시던 분들은 트림, 익스텐드, 모드라는 이 환경 변수 알아두셔야 초기 세팅할 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커맨드 문을 사용한 리습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트림, 익스텐드라는 모드, 이 환경 변수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뀐 건 리비전 클라우드가 바뀌었어요. 리비전 클라우드, 구름형 수정기호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그려보면, 써보면 막상 바뀐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보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여기에서 바뀐 게 특성이 생겼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를 선택하면 원래는 그냥 폴리선이었어요. 근데 선택을 해보면 구름형 리비전이라는 특성이 생겼고요. 나머진 다 똑같은데 호 길이가 추가됐습니다. 요게 아주 편한 거죠. 옛날에는 이걸 호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못 바꿨어요. 지우고 사각형 다시 그리고 리비전 클라우드의 옵션 쓰기 전에 호 길이 먼저 바꾸고 나서 객체 선택으로 클릭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대충 그려놓고 바꾸면 돼요. 50, 10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맞춰서 환경 변수 같은 게 조금 추가된 게 있어요. 리비전 클라우드라고 입력을 해주면 밑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개가 생겼습니다. 그립이랑 크리에이트 모드 같은 건 원래 있었는데, 요 프로퍼티라는 걸 사용을 해서 객체 선택한 다음에 호 길이를 바꿀 수가 있도록 기능이 추가됐어요.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요거는 특성이 생겼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조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리비전 클라우드 객체 특성이 생겼다 그래서 정말 생긴 건 아니고요. 그냥 요걸 구별해내는 게 생긴 거예요. entget, entcel로 객체 특성을 조회를 한번 해보면 요렇게 객체 유형 자체는 LW 폴리라인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폴리선인데 오토캐드에서 요걸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객체 특성 자체는 그대로 옛날 거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리비전 클라우드에서는 요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호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명할 내용은 break at point, 점에서 끊기 기능의 명령어가 추가됐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break at point라는 게 명령어가 없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객체를 선택하면 브레이크 기능을 사용하고 첫 번째 점 옵션을 자동으로 타이핑해주는 이런 형태였죠. 그리고 두 번째 점에서 골뱅이를 입력해서 상대 좌표가 똑같은 걸 입력을 해줌으로써 한 점에서 끊게 만드는 기능이었는데 명령어가 없어서 버튼으로밖에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나 리스프 설명할 때나 항상 예를 들어서 쓰곤 했었는데 2021 버전에서 이 기능이 명령어가 생겼습니다. break at point라는 명령어로 새로 생겼어요. 단축 명령어를 추가하진 않았더라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객체 선택하고 끊을 점을 클릭해주면 거기에서 끊겨요. 그런데 이 기능 자체가 뭐 새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폴리선을 자를 경우에는 두 개로 잘립니다. 예전처럼 말이죠. 시작점에서 클릭한 점까지, 그리고 클릭한 점에서 끝점까지 이렇게 두 개의 객체로 나뉘게 되고요. 원이나 타원 같은 형태는 자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시됩니다. 기능이 개선된 게 아니고 그냥 명령어만 생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설명드릴 건 Measure Geometry라는 기능이 조금 강화됐어요. 버튼으로도 있는데 어디 있냐면 유틸리티 쪽에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었죠? 이 길이 분할 요거 번역 잘못된 건데 언제 고칠지 모르겠다고 몇 번 설명을 했었는데 베타 커뮤니티에서 제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또 안 바꿨더라고요. 길이 분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Measure Geometry,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크게 바뀐 건 없어 보여요. 일단 써보면 그냥 마우스 커서 근처에서 각도랑 길이랑 이런 거 보여주고요. 그 다음 옵션에서 사용을 해보면 면적, 최적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가 추가됐냐면 클릭하면 닫혀있는 영역의 면적이랑 둘레를 측정해 줍니다. 요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클릭하면 아무 작동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번에는 클릭하면 어디를 측정하는지 살짝 보여주고 계산된 면적이랑 계산된 둘레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조금 아쉬운 건 여러 지점을 클릭해서 합치는 뭐 그런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요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일하면서 써먹기에 정말 좋죠. 요게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설명할 건 도면 비교 기능입니다. 자, 공동작업 쪽에 가면 DWG 비교라 그래서 compare라는 명령어가 원래 있었어요. 요게 그대로 있기는 한데 조금 강화된 게 뭐냐면 이 기능 자체에서도 조금 바뀐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크게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외부 참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추가로 생겼어요. 제가 샘플로 만들어 둔 게 있는데 A라는 도면이랑 B라는 도면을 샘플로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서도 외부 참조로 A라는 도면, 간단하게 원만 그려놓은 도면인데 이걸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늘 사용하던 이런 기능밖에 없었는데 요번에 추가로 생긴 게 비교라는 게 추가로 생겼어요. 그래서 선택한 파일, 특정 파일, B라는 파일을 선택해서 그 파일 두 개에 대해서 외부 참조된 것과 추가로 선택한 거랑 이 두 개를 DWG 비교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외부 참조에 DWG 비교 기능이 들어왔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DWG 비교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두 도면을 비교해보면 버튼이 요만큼 있는데 외부 참조에서는 요거밖에는 없어요. 요것만 조금 다르고 DWG 비교 기능이랑 똑같습니다. 이 DWG 비교 기능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한 번쯤 써보시면 좋은데 객체 가져오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도면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에 B라는 도면을 엎어봤을 때 A에는 동그라미만 있고 B에는 동그라미랑 네모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A라는 도면에는 이 사각형이 없죠. 요걸 B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게 객체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딴 파일에서 차이 나는 걸 비교해서
이 차이 나는 것만 내 도면으로 쓱 가져오는, 이건 추가된 지 몇 년 됐거든요.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면 일에 조금 도움 되실 거고요. 외부 참조는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도면에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링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객체 가져오기 기능은 빠졌습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기능, 그냥 확인하는 기능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비교 중, 그리고 인터페이스 추가된 거, 비교 중이라는 뜻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빛나게 표시되는 거, 요거 추가됐고요. 확인 누르면 그냥 기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건 DWG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여기에서 약간 솔깃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짜입니다. 이거 그냥 별거 아닌 기능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기능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원드라이브 같은 요런 클라우드, 요즘엔 이제 많이 사용들 하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도면을 열고 작업하다가 저장을 하면 백업 정보가 생겨요. BAK 파일이 생기죠.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버전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백업된 파일이 언제 이렇게 히스토리로 쌓이는 거예요. 그냥 이 히스토리로 쌓인 걸 갖고 오는 겁니다. 내 로컬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 컴퓨터의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데 저장되어 있는 걸 따로 뭐 기록을 해놨다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파일을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백업 정보가 쌓여요.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백업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기능입니다. 기존에도 그냥 이 파일을 연다거나 저장한다거나 따로 해서 사용을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그 기능 자체를 그냥 오토캐드로 인터페이스를 갖고 온 거죠. 명령어는 DWG 히스토리라는 기능으로 창을 열고 닫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을 열어보면 원드라이브 계정에 로그인이 안 돼 있을 경우 이렇게 로그인 해달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계정 연결을 할 수 있게 이런 원드라이브 모듈이 들어오게 되죠. 로그인을 하면 앞에 웹페이지에서 보였던 딱 저장되어 있는 3개의 버전, 그것만 이렇게 확인이 되게 되는 거고요. 비교 기능을 사용을 해서 바로 DWG 비교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해오던 그런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갖고 온 겁니다. 그것밖에는 없고요. 여기에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는 별도의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오토데스크 제품들은 계정으로 사용을 하게 뭐 서브스크립션 뭐 이런 게 생겼거든요. 옛날에는 연간 단위 유지보수 관리 계약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 그것도 회사에 있는 관리자한테 내 계정에 넣어달라, 권한을 넣어달라, 그래야만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설명할 게, 학생용 버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 핸드폰이나 타블렛에서 쓸 수 있는 앱에 대한 사용권도 들어가요. 무료랑 유료랑은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학생용 같은 경우엔 유료에 대한 사용권도 주긴 하는데 DWG 히스토리는 학생용은 안 줍니다. 오토캐드를 돈 주고 사신 분들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 주고 샀다, 우리 회사에서 돈 주고 샀다, 그래도 서브스크립션이 없는 거거나 서브스크립션 관리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서 권한이 없다거나, 아니면 권한이 있더라도 내가 쓰고 있는 오토데스크 계정에 권한이 안 들어왔다거나, 그런 경우엔 히스토리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원하는 것도 드롭박스랑 원드라이브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뭐 크게 효용이 있나 싶기도 한데, 쓰고 싶은 분들은 자세한 건 판매처나 총판 쪽에 연락을 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건 웹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추가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그동안 계속 베타 버전만 테스트를 하다가 얼마 전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 권한이 있어야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됐어요. 마찬가지로 웹 어플리케이션은 어카운트 관리하는 데서 요게 내 계정에 들어와 있어야만 쓸 수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URL은 web.autocad.com 이렇게 입력을 하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사인인,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프리 버전이랑 유료 버전이랑 여기에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무료에서는 그리는 거 아니고 그냥 간단한 확인 정도, 그리고 유료에서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모든 사용자들이 한 번 정도는 써볼 수 있게 공짜로 다 기능을 풀어놨습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번 써보실 분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샘플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열어보면 오토캐드랑 똑같아요.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이게 정말 편하긴 한데 작동도 그렇게 느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느리거나 하진 않고요. 드래그해서 여러 개 선택을 한다거나 밑에 보면 커맨드 라인도 그대로 있죠. 라인 단축 명령어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엔터 한 번 더 눌러서 기존에 썼던 명령어 한 번 더 쓴다거나 폴포트 지청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자세한 것들이 되게 편하게 들어와 있어요. 게다가 오토캐드 2021 버전도 그렇고 웹 버전도 그렇고 터치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잘 지원하고 있어서 사용하기에 많이 편해졌습니다. 옛날이랑은 많이 바뀌었고요. 속도도 꽤나 빨라졌으니까 한번 써보실 분들은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거든요. 다만 이 웹페이지 자체가 크롬 정도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이어폭스나 오페라 같은 건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크롬 기반으로는 지원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윈도우 10에 들어있던 엣지를 버렸죠. 엣지를 버리고 크로미움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엣지에서도 실행이 되고 크롬에서도 지금은 실행이 돼요. 윈도우 기반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엣지나 크롬에서 한 번 정도 사용해 보시면 꽤나 괜찮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온라인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 쓰는 50메가, 100메가짜리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지 같은 도면들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안 열릴 수가 있으니까 도면 정리해서 올리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토캐드 2021 버전에서 조금 바뀐 내용들을 대충 빠르게 훅 훑어봤어요. 보셨다시피 크게 바뀐 건 없고요. 그냥 원래 있던 게 조금 좋아졌다. 그 정도로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트림이랑 익스텐드 요 부분이 가장 주요합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어차피 많이 안 쓰잖아요. 요 부분 트림이랑 익스텐드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기능 여기에 빠른 작업이라는 모드가 생겼다는 거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2021 버전에서 추가로 생긴 기능은 대충 어느 정도 알아뒀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쓸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